2024 KBO 신인 드래프트가 정말 얼마 남았습니다. 네. 올해 드래프트는 9월 14일 열리게 되는데요. 각 구단들에게 팀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죠. 지난달 야반도주 유효상 편집장을 모시고 2024 KBO 드래프트의 전체적인 판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유효상 편집장과 함께 신인 드래프트 주요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다가오네요. 1년 중에 이때만 바빠요.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구 팬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역시 전체 1순위 선수를 비롯한 상위 픽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2023년 순위가 이제 역순에서 지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 두산, 롯데, 삼성, NC, 기아, KT, LG, 키움, SSG 순위입니다. 1순위는 장충고, 황준서, 2순위 인천고의 김택연에 이어서 경북고 전미르, 장충고의 육선엽, 희문고의 김희건 선수가 이제 빅5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죠. 저희도 네. 마지막 랭킹이 내일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도 아마 저 선수들이 빅5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 지명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뭐 전미르 선수 얘기도 있고 육선엽 선수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정프로는 어떠세요? 지금 롯데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가 뭔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민호 선수를 뛰고 가서 타격도 같이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마운드만 생각한다 그러면 육선엽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육선엽 선수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시즌을 놓고 봐도 그렇고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에서 큰 선수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쪽에는 더 좋은 선수를 뽑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지금도 뭐 엠팡이나 이렇게 야구 커뮤니티에는 하나가 과연 황준서 선수를 1차로 뽑을까 아니면 김택연 선수인가 또 김태균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김태균, 일부 팬은 또 황준서 이렇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정프로가 사실 다 만나봤잖아요. 다 만나봤죠. 네. 근데 김태견 선수의 볼은 쳐보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묵직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지금 하나 쪽에서는 자연 선발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시즌을 구상한다 그러면 저는 황준서 선수를 뽑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는 황준서 선수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150을 던지는 왼손 투수를 걸을 수 있는 팀은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는 저는 김태균 선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익스텐션이 굉장히 긴 선수치고 저렇게 150 넘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제구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드문 선수입니다. 네. 희소성에 저는 좀 더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김태균 선수가 뭐 고교 탑입니다. 9위 하나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팀을 봐야 되니까 팀 내부를 봐야 되니까 상황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준서 선수를 하나에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황준서, 김태견을 비롯해서 상위 순번 지명 예상자가 이제 U18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서 동메달로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준서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로 나서서 두 경기의 대만과 미국전에서 각각 2.1이닝 4실점, 4.2이닝 4실점으로 부진을 했고요. 김태견 선수는 3, 4위전 미국전 선발 등판 7이닝 9탈3진 무실점을 포함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6경기 16이닝을 던졌습니다. 혹시나 논란도 있는데 이 지명 순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거의 다 정해놨을 거고요. 만약에 큰 심각한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빅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프로 김태견 선수가 홈수가 247개예요. 한 대회에서. 불펜에서 던까지 포함하면 네. 한 350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 경기 이제 미국전에서 7이닝 98구 완봉승을 거뒀는데 4대0으로 이겼잖아요. 김태균 선수를 이렇게 활용한 이용복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적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 지도 방식이 있고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또 믿을 만한 투수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제가 상대를 해본 결과 그런 선수들 유도리 있게 잘 사용했다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김태균 선수의 실력
본인의 위치가 많이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뭐 부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 지명 순번이나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네요. 네. 작년에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최조 감독의 투수 운영 관련해서 좀 그때도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또다시 지금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U13 대만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지난해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것, 그리고 U18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본 느낌이 뭐냐면 2연투 한 선수밖에 3연투는 거의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 그렇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저변이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성적에, 국제대회 성적에 정말 갈증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위와 4위는 다르죠, 확실히. 하지만 너무 성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선수 좀 썼어야죠. 그리고 대만의 이 운영 자체는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도 제가 갔었지만 네. 지금 이 계절에 타이완에서는 경기를 하면 안 돼요. 비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회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너무 힘들긴 했었을 거예요. 네. 이제 다시 드래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심이 클 구단이 6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기아일 것 같은데요. 기아의 지명에 따라서 이후 지명권을 가진 구단들의 지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빅5 그 뒤에 있는 순번팀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나쁜 표현으로는 고만고만이고요. 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아.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를 뽑아도 저 선수가 아쉽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제가 오히려 상위 것보다 확실하잖아요. 네. 앞에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뭐 전진표 선수라든지 뭐 조대현, 원상현 뭐 선수.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아는 그래도 이 선수를 뽑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조대현 선수 선호해요.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조대현 선수가 좀 올 시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경기에 나섰고 또 육청면 선수 이후로 강릉구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선수이다 보니까 올 시즌이 좀 힘들게 보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조대현 선수는 사실상 올 시즌이 많이 던진 첫 번째 시즌이에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대현 선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체력적인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특히나 투타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속 140에서 144 꾸준히 던졌거든요. 네네. 경험이 부족한 건 프로에서 채워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대현 선수에게 좀 더 이 눈길이 가고 있어요. 뭐 전민우 선수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미르. 네, 비슷한 느낌인데 저도 뭐 청소년 대표할 때 조대현 선수를 봤지만 네. 확실히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조대현 선수가 또 가지고 있는 그냥 파워풀한 그런 네. 느낌을 좀 기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청소년 대표팀의 마운드에서 정프로가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누구인가요? 아 제가 이게 네. 이게 미리 이게 스포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KT가 야수를 지명할 거란 예상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뭐 소문은 들었는데 특히나 드래프트 근처에 와서는 뜬 소문도 엄청 많거든요. 일부러 소문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왜 우리가 뭐 관심 있다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면 다른 팀에서 뭐 KT에서 그쵸. 관심 있구나. 그럼 먼저 또 이렇게 땡겨올 수도 그쵸. 있는 거고. 네. 18대회에서 유격수는 서울구 여동권이 아닌 세관고의 박지환 선수가 맡았고요. 미들 인필더 자원이 여동권은 2루수가 아닌 1루수로 대회를 소화했습니다. 미들 인필더 관점에서 박지환 선수가 여동권 선수보다 우세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팀 운영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여동건 선수가 1루를 갔다라고 해서 박지환 선수가 비교 우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번에 1루 자원이 좀 부족했어요. 심지어 조대현 선수를 1루로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1루를 본다라는 건 그런 안정성을 놓고 봤을 때 여동건 선수를 선택한 거지 둘이 유격수를 놓고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격수 2루수를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1루수를 기용한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고 저도 대표팀이랑 경기를 해봤지만 이 두 선수 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KT에서 정말 유격수, 세칸 다 되는 선수들을 어떤 선수인지를 보고 먼저 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박지환 선수가 좀 더 주목을 받은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능력치에 비해서 주목도가 좀 떨어졌어요 올 시즌. 여동원 선수 네. 오히려 더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학 선수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요. 네, 대학 선수 가운데 지금 2라운드 이내 지명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 야만도주가 대학 선수에게도 꽤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박 2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에 가니까 청주 근처에 있어요. 네. 보은 막 이런 쪽에 네.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 가봤어요. 거기. 거기는 그냥 저희 같이 대중교통 타고는 못 가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횡성이라든지 횡성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 자체를 좀 더 좀 잘 볼 수 있는 곳에 좀 스카우트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저희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다만 이제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일단 대학 투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수성대학교 박준영 선수가 박준영 선수. 최고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지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대학 리그 성적을 갖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학 리그 너무 잘하시지만 경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을 갖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걸 좀 염두에 더 주시고요. 갖고 있는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걸 스카우트들이 많이 보시겠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강릉 영동대 전다민 선수. 이 선수가 발 빠르고 굉장히 타격 감각도 좋은 선수고요. 고려대 정지현 선수. 이 선수 사이드암인데 거의 150 던집니다. 그리고 또 포수가 있죠. 여주대 김규민 선수가 이 선수가 포수로서는 넘버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학 리그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서도 포수 자원들이 있긴 있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 김규민 선수가 이 고등학교 포수들과 경쟁을 벌였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느냐는 이 각 구단들이 판단하시겠죠. 네네. 그 외에도 뭐 동강대 임주찬 선수라든지 김대영 선수 동기예요. 광주 동성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발이 조금 아쉽다는 것 빼고는 다 갖췄어요. 네. 이 선수가 얼리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은 최원태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를 통하면서 LG로부터 전체 7순위 지명권을 받아오면서 1라운드 7순위, 8순위를 연속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키움의 예상 지명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워낙 의외의 픽을 좀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육성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고졸로 다 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졸보다는. 네. 거기다가 지금은 유망주들이 다 성장시켜서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도 상당히 많은 선수를 채운 거고요.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운영을 보면 일찍 시즌을 포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명권을 확보한 거거든요. 네. 2년 후, 3년 후 혹은 4년 후를 내다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키움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제일 많이 뽑아요. 그쵸? 한 14명 정도? 14명 뽑습니다. 14명 정도 뽑게 되는데 키움 입장에서는 이번이 굉장히 큰 이 이벤트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투수 타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U18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와 함께 국내에서는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제51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결승은 대구고와 세강고가 맞붙었고 대구고와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대회 마지막이었죠. 네. 대구고가 우승이 절실했던 순간이었죠. 지금 뭐 지난해 보면 김정은 선수라든지 SSG가 있는 이로운 선수라든지 최근 3년간 좋은 선수를 데리고 우승 못했거든요. 확실하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거죠. 그 8월 대통령 배화도 9월 봉황대기를 거치면서 좀 더 가치가 상승된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대구고를 우승시킨 홍유원 선수요. 우리가 흔히 긁히는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긁히는 날은 아무도 못 칩니다. 무조건 저 선수 1라운드 선수예요. 기복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8살 선수에게 기복 없이 잘 던져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네. 그래서 홍유원 선수가 프로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 선수 진짜 좋은 선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긴 해요.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해외 아마미 프로 출신 선수, 고교 대학 중퇴 선수를 대상으로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개최가 됐었어요. 경주고 출신 외야수 김동규, 또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마이너리그 소속이었던 진우영 선수, 강릉 영동대 출신 포수 도승현, 중앙대 중퇴한 내야수 황영목, 또 서울고 출신 내야수 장현진 선수 등 5명이 트라이아웃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의 지명 가능성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명 가능성 있죠. 네. 저 중에서도 확실히 이 선수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진우영 선수. 네. 진우영 선수는 글쎄요 노리는 구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황영모 선수도 뭐 당연히 그렇죠. 관심 있겠죠. 그렇죠. 네. 황영모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뒤에 최근과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빼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치 못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코스로 떠오르는 선수들은 네.
대구고 신경민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격수 박지환 선수 세관고는 너무 잘하지만 너무 관심을 덜 받았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박지환 선수는. 네. 그리고 뭐 성남고 이재상 선수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전주고 손현기 선수. 네, 손. 지난해는 1라운드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평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 선수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왼손인데 150 던지거든요. 직구 제구가 좀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슬라이더는 제구가 돼요. 네. 그 슬라이더를 너무 많이 던지니까 공이 너무 좋아졌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번에 드래프트 예상 이외에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성 편집장이 취재하면서 좀 재밌었던 이야기 들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인터뷰했던 선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충암고 병건우 선수인데 네. 충분히 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병건우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듣고 일산에 있는 NH 인재원 야구장에 찾아갔는데 더가웃에 앉아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병건우 선수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나 야구를 하면서 눈 안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었어요. 네. 부모님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집에 와서 자기가 자는 줄 알고 어머니가 흐느껴 오실 때 그때가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걸 병건우 선수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네. 아버지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야구 때문에 아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아들이 야구가 지난해부터 안 되잖아요. 야구를 오히려 되게 잘했던 선수들이 안 됐을 때 데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쵸. 단 한 번도 야구를 못했던 적이 없거든요. 변건우는 늘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리고 고3 예상을 했을 때 저희도 1라운드 그쵸. 그리고 박건우 선수, 후배인 박건우 선수와 함께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충암을 이끌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한 학년 어린 이 후배들의 활약상을 벤치에 앉아서 보는 그 마음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안 되는 걸 어머님도 아시고 몰래 우시는 거를 박건우 선수가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생 야구 선수인데 우리가 학생이 자꾸 희미해져요. 네. 자꾸만 야구 선수로만 본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건우 선수는 네. 제가 많이 봤잖아요. 봤죠. 소환구 경기하면서. 다섯에 서봤는데 마운드에서 혼이 있어요. 모든 선수가 제 생활 다해 던지겠지만 유독 이 선수는 마운드에서 혼을 실어 던져요. 이 공에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눈빛에다가 1919에 뭔가 절실함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은 뭐지라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지금 폼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48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저라도 뽑고 싶을 것 같은 게 성적을 떠나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뭔가 보여주는 선수를 뽑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병건우 선수는 제 마음속에 올 시즌 넘버원입니다. 네. 이번 2024 KBO 드래프트가 눈길을 더 끄는 이유는 아마도 이 프로그램 때문일 것 같은데요. 바로 JTBC 최강 야구입니다.